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금리에 대한 부담감 속에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서 국채 금리가 강하게 튀어올랐고 일본 증시에서는 무려 29년 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정쟁으로 전 세계에서 물가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중앙은행들이 도미노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당연히 주식시장 그리고 기술주와 성장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표적인 기술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은 오전장부터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켓 A컷을 통해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스페이스X의 지금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스페이스X가 다음 달 12일 상장을 진행한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스페이스X의 상장이 증시에는 오히려 블랙홀,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변동성은 키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상장 예정 일정부터 해서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5월 20일 전후로 해서 투자 설명서를 공개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 4일에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드쇼가 진행이 되고 11일 날 공모가를 확정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인 12일 날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실 국내 일반 투자자에서 공모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그 전부터 나오면서 그 기대감이 조금 커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정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국내 일반 투자자들의 공모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투자사라던가 아니면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돈을 많이 끌어다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상 조달 규모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2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업 가치는 최대 2조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IPO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으면서 상장을 했던 게 사우디 아람코였고 이게 256억 달러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웃도는 조달 규모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IPO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쓸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블랙록이 최대 100억 달러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 또한 우리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을 더해주는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블랙록이 스페이스X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 규모가 최대 1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바꿨을 때는 15조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투자 방식은 IPO 과정에서 지분을 어떻게 투자할지 논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록의 스페이스X의 투자 검토는 당연히 기업들의 상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록, 글로벌 기관이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IPO가 생각보다 더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그 이슈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IPO가 흥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블랙록이 참여를 하니까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저기가 돈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심리도 더 자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블랙록이 선택한 기업이라는 가치가 더해지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신뢰도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돈도 한 번 더 몰릴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상장하게 된다면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더 좋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스페이스X 이 단 하나의 기업이 우주항공 전체적인 밸류를 더 높게 업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스페이스X에 이렇게 그렇다면 돈이 몰리는 이유, 블랙록까지 스페이스X에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스페이스X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인 발사체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상품, 그러니까 팰컨 9과 스타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우주 항공 기술과 차이점, 가장 큰 차별점을 보게 된다면 이 로켓 같은 경우에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민간 우주 발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주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위성 인터넷 부분 같은 경우에도 돈을 벌어오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스타링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궤도 위성망인데요. 인터넷 사각지대로 해소하기 때문에 사막이라던가 전쟁 지역에서도 통신이 터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요.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의 지금 자금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사업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주 방산 쪽에서도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나사와 미군 수요가 있고요.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달 탐사와 관련돼서 바로 이 스페이스X의 기술력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인정할 정도로 기술력을 입증받은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위성 감시라던가 군통신 그리고 우주 안보 인프라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론 머스크도 강조하고 있는 미래 인프라, 우주 데이터 센터와 AI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 태양광열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발동을 시키고 그리고 우주의 그 차가운 기온을 활용해서 냉각기가 필요 없게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장기 성장 스토리로 시장에선 주목받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확충을 하게 됐을 때 이 우주 부분 역시나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를 통해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또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해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기대감에 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세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도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 세론, 그러니까 기대감이 매물로 출회되는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자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 적자가 XAI가 대부분 끌어온 거고 결국에는 전사의 매출이라던가 스타링크의 매출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순손실이 스페이스X가 50억 달러가 있었는데 스타링크의 매출은 여전히 좀 굳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스타링크의 매출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페이스X가 본업의 수익성을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재사용 로켓이라던가 스타링크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끌어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것은 스페이스X의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 산업의 전반적인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단순히 기대감에 상승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주항공 산업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주목할 건데 본업을 집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타쉽의 기술 검증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요. 스페이스X의 차세대 발사체인 스타쉽 V3가 이제 공개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날 12차 시험 발사가 예정일이고요. 11차까지는 V1과 V2의 기술력을 증명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V3의 기술력을 검증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스타쉽 V3가 공개가 되는데 총 길이가 무려 아파트의 41층 높이, 예전보다 더 커진 높이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고요. 1단 로켓은 슈퍼 헤비로 그리고 2단 로켓에 스타쉽 우주선을 결합한 형태로 발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랩터3의 엔진이 최초로 적용이 된 것인데 이 추진력이 약 9,000톤 규모라고 합니다. V2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한 20%가량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 진짜 아르테미스의 그런 프로젝트가 성공 궤도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검증하는 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번 IPO의 힘이 더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V3가 처음으로 지금 공개가 되는 건데 실패하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시간 19일 진행되는 V3의 기술 검증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블랙홀이라는 이야기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게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미증시의 글로벌 기업들의 IPO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페이스 X가 6월이고요. 엔트로픽이 10월 그리고 오픈 AI가 또 4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입성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돈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빅3 합산 가치를 추정하게 된다면 3조고요. 나스닥 100의 추종 패시브 자금이 6,500억 달러입니다. 기계적으로 여기 이 세 기업들이 상장을 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자금의 예상 규모가 72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신규 기업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형 기술주들의 매도가 동반될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더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내 비중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스페이스 X가 예상 지수 비중을 보게 되면 6%가량 이거 오픈 AI가 3%, 엔트로픽이 지금 1%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대형 기술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라던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비중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게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변동성에 있었던 국내 증시 오늘도 강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 5%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 4% 넘게 급락하는 모습 이후에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구간에는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인데요. 지난주 8,000포인트 돌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시장이 예상했던 빅딜은 생각보다 없었다라는 점에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고 또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들이 국제 유가와 함께 미국의 국채 금리를 급등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영향받아갔던 국내 증시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낙폭 상당 부분 줄인 모습입니다. 코스피부터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7,140선까지 밀려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낙폭 줄이면서 7,600선 회복해냈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 소폭 반납하면서 7,500선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초반 급락하면서 출발했지만 반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9만 원, 40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동반해서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1,070선 일중 저점 터치 이후에 낙폭 상당 부분 축소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110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팔아내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이 8거래일 동안 누적 순매도 규모만 40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오늘 개인이 2조 이상의 순매수 유입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조 이상 담아내면서 지수의 하단을 좀 방어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개인만이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매수폭 소폭 줄인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는 1,300억 원 이상의 매수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되어 있던 스페이스 X의 상장일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 X 6월 12일 IPO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기업 가치의 경우에는 1조 7,500억 달러를 인정받으면서 역대 최대 IPO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페이스 X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발언권을 축소하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반대로 높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이 액티브 펀드를 통해서 스페이스 X에 10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상한가 도달하면서 현재도 탄력성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HVM이 오늘 장중에 신고가 경신해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0% 급등하고 있고요. 아주 IB 투자의 경우에는 19%대 급등, 센서뷰가 18%가량 상승하고 있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경우에는 16%대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주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는데요. 우선은 이란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또 빨리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등의 강한 압박하는 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오늘 방산주들도 이 가운데 견조한 모습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죠.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이가 6%대 강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1%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S&T 다이나믹스의 경우에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구간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체크해보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반도체 종목들이 회복해주면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내외적인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구조적인 우상향 추세를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죠. 여전히 장기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글로벌 IB,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치를 상향 제시했습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IB에서 SK하이닉스 300만 원 전망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주 초반부터 또 400만 원 전망을 보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34만 원에서 59만 원대, SK하이닉스는 234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또 크게 끌어올렸고요. 이 전자닉스의 가치가 이제 TSMC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주된 주장입니다. AI 추론이 수요가 폭발하면서 구조적인 성장주로 변모한 지 오래이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공급자 우위 시장의 이 메모리 업계에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모리 리스크에 대해서도 노무라에서는 전면 반박하는 의견들 많이 내놨습니다. 일단 AI 수요가 지속될 것이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AI 수요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있고 빅테크들의 투자를 바라보게 된다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 분야에서도 미국의 전력 그리고 건설 분야가 AI 투자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에 가장 큰 변목 현상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전력 쪽에서 또 나타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AI 수요가 충분히 강하다면 결국에는 고금리 환경에서도 자금 조달이 이어질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차세대 반도체 제조 장비를 글로벌 기업에 출하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레이저셀, HPSP 같은 코스닥 종목들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HPSP 5%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는 3%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분위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 X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항공우주업체 스페이스 X, 이제 기업 공개 IPO 일정을 또 앞당겼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 X가 다음 달 12일에 IPO에 나설 전망인데요. 앞서 머스크의 생일인 28일께 상장한다라는 전망보다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죠. 기업 가치는 현재 1조 2,500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스페이스 X의 상장에 월가의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달려들었다는 소식도 오늘 화제가 되고 있죠. 스페이스 X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블랙록이 운용하는 5,360억 달러 규모의 액티브 펀드를 통해서 스페이스 X IPO에 최대 100억 달러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이는 전체 물량의 13.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스페이스 X가 이번 상장을 통해서 최대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캔커 아이로스페이스 상한가로 직행해 있고요. 가격 제한폭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IB투자 그리고 HVM도 동반 20% 가까운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벤처 투자도 15% 가까운 급등 흐름이고요. 스피어도 오늘 10% 이상 오르면서 장중의 탄력을 더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X 관련주 살펴봤고요. 보험주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주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분기 별도 기준 실적 순이익이 2,23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9%,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1,500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습니다. 보험 손익도 71%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일단 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보험사들이 적자 전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 보험이나 일반 보험의 손익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해상의 장기 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32%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또 분석을 내놨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기존의 42,000원에서 45,000원까지 끌어올렸고요. 현대해상은 지금 배당을 못 받는 게 유일한 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권 내 가장 양호한 보험 손익을 시현했고 이 보험 손익이 대폭 개선되면서 투자 손익의 부진을 만회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앞으로도 수익성과 자본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한적인데 배당 제한이 존재한다라는 점이 아쉽다라는 코멘트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해보험주 분위기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해상이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면서 16%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이 밖에도 코리안리, 한화손해보험의 시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A+S도 동반 8%대 오름세고요. 롯데손해보험까지 3%대 강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점검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골라주신 특징주 오늘의 종목 파인더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스페이스 X 관련주들 많이 눈에 띕니다. 미래에셋벤처투자, HVM 같은 종목들 올라와 있고요. 역시나 오늘 시장을 또 주도해주고 있는 반도체주, 한미반도체 등도 함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 특징주로 볼까요?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보험주 삼성화재를 골라주셨습니다. 올해 1분기에 보험업계의 성적표가 이제 회사별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 순이익이 늘어난 곳 중에 한 곳이 삼성화재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들어서 보험 쪽의 종목들이 좀 강한 편입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던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금융주 쪽의 한 축이었는데 실적이 기업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수익성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쪽에서 주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일단 재보험 쪽의 코리안리가 강한 모습들이고요.
그밖에 앞서 앵커님께서 보셨던 현대해상 실적이 잘 나왔다는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생명보험 쪽에서는 한화생명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이 세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실적도 실적이거니만 일단 가장 저평가다라는 쪽에서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융사 쪽 치고도 아직까지 PBR 0.5가 안 되는 데가 많다라는 쪽들이 부각받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판 역할을 할 만한 쪽들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런 쪽의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삼성화재도 그런 관점 쪽에서 수급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9일째 순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지금 오후장에서 매도로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약간 부담은 가고 있다는 쪽은 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상거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관도 이틀째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추세에 대한 흐름들은 강하다고 보여지는 흐름들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손해보험 관련된 쪽의 가장 큰 시각들은 일단 자동차 보험 손익입니다. 이쪽 관련된 쪽은 의외로 가장 보험 손익들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자동차가 운영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자동차가 그대로 밖으로 많이 돌아가지 않았던 그런 이제 시기가 코로나 때였었죠. 그때 같은 경우는 가장 사고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보험회사의 수익이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조금 악화되는 편들입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또 계절적으로 이제 오히려 조금 더 활동이 좀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어떤 받은 보험료를 오히려 사고율만큼의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보험 손해율은 악화가 된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약간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손익이 늘어서 한 40% 늘어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본업은 위축이 되고 투자 관련된 쪽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큰 그림상으로는 약간 이익 감소 폭을 3% 정도로 줄였다라는 쪽에서 나름 선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일단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얘기,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에서도 거의 4.6대가 넘어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에는 그래도 호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금 이런 이제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장기보험 운용 수익은 개선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보험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쪽도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금융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꾸준히 수익이 나는 쪽이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가 좀 강화되는 느낌이 좀 더 커집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이런 규제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급 여력제도 비율이 260%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기본 자기자본 비율 이쪽이 170%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규제가 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삼성화재 입장 쪽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은 좀 적다란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래도 어떤 밸류가 좀 네임 밸류가 있는 회사 쪽에 대한 강한 신뢰는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입니다. 지금 한 1.5% 정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걸 감안한 특히 장부가 대비해서 지금 시가까지 계산을 했었을 때 지금 갖고 있는 비중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상승 여력들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선행 PR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지금 현재 10배 그리고 또 PBR이 1배 정도까지 돼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3.9%까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가격 메리트가 좀 더 높은 상황들이다라는 쪽에서 안정적인 기업의 펀더멘탈이 계속 또 금리 인상과 함께 운용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탄력들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로 바라보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계속 지난번 고점 때까지는 시도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저항대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57만 원대가 좀 저항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일단 주가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게다가 금리가 혹시나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보험주에는 약간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57만 원대 이상에서는 약간 비중을 좀 줄여가고 오히려 다음 좀 줄인 비중 가지고 금리나 매크로 지표도 같이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화재 비롯해서 오늘 보험주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함께 잘 정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서진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이스 엔지니어링과 ESS 및 데이터 센터용 PCS 전력 변환 장치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도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계속 강한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1,870억대 수주 공시도 주가를 좀 견인하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일째 순매수를 보이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가고 있다라는 쪽들 추세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함체라고 그러죠. 대외관 쪽을 많이 만드는데 그중에서 ESS 렉이나 캐비닛, 그러니까 즉 ESS 쪽에 쌓는 함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 부품 쪽으로 들어가는데 램 리서치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5G 통신 장비 쪽에 들어가는 쪽, 그리고 또 서버의 쉐시 쪽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관련된 알루미늄 정밀 가공을 통해서 이걸 같이 납품을 한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기초 소재로 들어가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중동 사태 이후에 나오는 알루미늄 가격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납품하는 가격도 ASP가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가격은 올라갔고 그다음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은 우상향이 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설비업체 입장 쪽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 자본집약적 구조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 일단 1조 원대가 넘어가면서 영업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무엇보다 ESS가 요즘 가장 많이 부각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성장세가 올해 기준으로는 매출이 한 1조 6천억대 가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 5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1,800억대, 1,900억대 가까이 나오면서 180% 정도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다 ESS 중심으로 견인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은 매출이 2조가 넘어가면서 영업이익도 3천억대 생각하게 되면 올해 그리고 또 내년까지 실적 성장에서는 거의 고속 성장이다라는 쪽으로 표현할 정도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기존에는 지금 미국의 유명한 이제 플루엔스 쪽으로 높은 비중을 가져갔었는데 이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쪽에서 삼성 SDI나 SK온 쪽으로 약간 매출 비중을 좀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바꾸기 시작하다 보니까 ESS 쪽에서의 변화들도 좀 다변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가는 미국의 인디애나 공장 쪽이죠. 이쪽에서 ESS 전환과 함께 나오는 변화, 그러니까 그쪽은 증설이겠죠. 그런 쪽에선 라인 증설의 수혜를 받는다라는 쪽들의 서진 시스템의 기대감이 가장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실적 성장세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시장의 시각인데요. 아까 실적이 턴하기 시작하면서 2026년도 예상 PR이 거의 한 16배, 그리고 또 지금 2027년은 9배 정도까지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빠른 실적 대비해서 이 정도 주가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ESS나 그리고 또 전력 인프라 업체 또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이어가는 이 비슷한 동종업체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대부분이 올해 선행 PER 대비해서 20배가 넘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평가다라는 쪽들이 주가에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들인데 계단식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 횡보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옆으로 횡보할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한 6만 원대 중반대 부분 쪽에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ESS 중심으로 매출 고성장은 기대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은 또 꼼꼼하게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네요. 서진 시스템 두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을 또 살펴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포스코홀딩스 철강에 대해서 이제 어닝에 대해서도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된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던데 포스코홀딩스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주가가 잘 가다가 시장의 조정을 맞다 보니까 좀 출렁임이 나오는데 이럴 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들이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하게 되면은 철강이 주축이죠. 그런데 지난 2, 3년 동안
철강이나 인프라 관련된 쪽들은 어떤 동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감이 많이 낮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올해는 턴어라운드 기대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고생한 만큼 작은 변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변화가 좀 높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철강도 같은 원자재 쪽에 한 큰 축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를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관 쪽도 많이 바뀌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어떤 미국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좀 많아졌다든가, 그것도 나오고 있는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이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구조용 강관, 아니면 또 전반적인 또 인프라와 연관되는 어떤 철강 쪽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관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얼만큼 해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QE 확대는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전망치는 1분기도 괜찮았고요. 작년에 1조 8천억대 영업이익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인 3조대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런 쪽에서 PER, 선행 PBR로 보게 되면 자산가치 대비죠. 이쪽은 한 0.5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어떤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중국의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철강 가격들은 오히려 우상향할 수 있겠다는 모습들과 함께 K스틸법이죠. 이쪽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모습들까지도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리튬이나 니켈, 이런 광물부터 양극재, 음극재, 리사이클까지 모두 다 풀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어떤 친환경 2차 전지 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산부터 정제, 양극재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만들어 놓은 상황들이죠. 이런 쪽에서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1단계가 연간으로 2만 5천 톤 정도가 되는데, 이런 쪽들이 상업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사업 쪽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올해 4분기 쪽에서는 거의 이제 5만 톤이죠. 5만 톤 쪽이 2단계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내년 전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과정들로 봤었을 때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들도 조금 더 부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받아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흑자전환은 2027년도에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은 철강 관련된 쪽에 대한 밸류만 받았었는데 이제 리튬 관련된 밸류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없던 게 새롭게 실적의 가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주주가치 환원과 관련된 얘기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보는데, 3년간 매년 2%씩 총 6%의 자사주 소각을 약속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 배당과 또 주당 기본 배당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1만 원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배당과 주식 소각과 관련된 쪽들로 생각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가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 46만 원대에서 약 한 44만 원대 정도까지 어떤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기대감을 높이는, 또 저점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대와 함께 나오는 한 60만 원대 정도까지는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목표가는 60만 원대, 손절가는 42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또 실적과 함께 새로운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목표가 60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 42만 원 함께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D-3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권과 노동권의 동등한 존중을 강력히 주문했다. 사실상 삼성 노사의 성과급 갈등과 파업 움직임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노동의 대가와 주주의 이윤 배분이라는 균형을 강조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며 과유불급을 경고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연대와 책임을 통한 상생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제시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마지막 사후 조정에 돌입했다. 이번 추가 협상은 파업 파국을 막을 사실상 최종 기회로 분석됐다. 21일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이며 결렬 시 전면 파업이 전망됐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시장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코스피는 빨간불로 전환이 됐는데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지 또 내려가는지 함께 분석하고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근호 위원님과 함께 섹터 대 섹터,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승하는 섹터 일단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섹터는 스페이스X 우주 산업 관련된 섹터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빨간불로 전환이 됐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섹터는 오늘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또 많은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어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승하는 섹터부터 좀 볼까요? 스페이스X 관련해서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스페이스X 상장의 로드맵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 위원님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자, 스페이스X 관련주들 앞서서 이제 앵커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좀 약간 이 상장 예정일을 좀 앞당겨졌죠. 6월 12일로 지금 시장이 예정돼 있는데 일단 1조 2,5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상장 시총이 거의 결정이 되는 분위기죠. 그 중에서 한 750억 달러를 이제 자금 조달을 해서 연구 개발비로 쓰게 되는데 스페이스X 쪽이 계속적으로 좀 호전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블랙록도 이제 스페이스X에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방침을 밝혔는데 블랙록 입장에서 사실 100억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는 사실 큰 돈은 아니죠. 블랙록 전체 자산이 2경 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페이스X의 어떤 분위기를 좀 달구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ETF의 흐름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한 섹터가 완전히 그 상승과 하락을 좀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난주에 1위서부터 4위까지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이 스페이스X와 관련된 우주항공 ETF가 1위서부터 4위까지를 싹쓸이를 했고요. 소위 얘기하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업종 중에 또 하나는 또 전력기계인데 전력기계가 지난주에 ETF는 하락률 1위서부터 4위가 전부 전력기계가 담당을 했었죠. 그 지난주에 여세를 몰아서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실제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을 때 시장의 유동자금을 스페이스X가 끌어가면서 시장의 다른 업종군들의 어떤 매기가 좀 약간 감소를 하는 것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을 하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어떤 뭐 격언 중에 하나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스페이스X에서도 과연 반복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가 오늘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감 이제 상장이 조금 더 앞당겨지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또 반응이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인 것이 그러면 언제 이걸 차익 실현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라는 것도 아마 고민이 조금씩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HVM, 미래에셋 벤처 투자뿐만 아니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스피어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두 자릿수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하는 섹터를 좀 볼까요? 역시 많은 분들이 지금 초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일단은 오늘 지난 금요일에 너무나 큰 조정이 또 왔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빨간불을 켜고 있고 또 나머지 소부장 쪽에서는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오늘 일단 넥스트레이드 프리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투자자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었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주말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확인했던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이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의외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르고 있죠. 하지만 그 밑으로 이제 2선, 3선에 있는 우리가 소위 이제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 쪽은 상당히 좀 타격이 좀 큰 편이긴 하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15%까지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지금 좀 약간 밑골을 좀 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돼서 이제 주말 동안에 어떤 총리도 어느 정도 이제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법원에서 인용이 어느 정도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일단 그 삼성전자의 어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닐 것으로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이제 퍼져 나가면서 삼성전자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밑에 있는 소부장도 소부장이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입장에서 반도체라는 것은 하나의 섹터나 업종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끌고 나가는 어떤 원동력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죠.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그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제 밤사이 미국 시장의 어떤 하락에 대한 이슈로 꼽히는 게 바로 미국 채권 이제 금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1900년도 이후에 가장 큰 버블이었던 시장은 보통 한 3개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그 3개의 버블을 꺼트린 게 모두 금리 인상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일본, 영국 쪽에서 국채 금리 급등은 과연 이게 시장이 좀 어떻게 해석을 할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방향성과 얼마까지 간다는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하지만 그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빨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의 균열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팔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죠. 높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약간 불안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사실 반도체에 관련돼서 좋고 뭐 아직까지도 저평가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좀 세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조정이 왔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도체에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평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그 저평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빅테크들의 어떤 뭐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평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섹터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일단 그 이번 주에 그 엔비디아 일단 실적 발표 일단 나오는 걸 한번 보고 어떻게 될지 한번 시장이 좀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반도체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에 관련된 업종 섹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뭐 삼성전자 파업 이야기는 일단은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 이번 주에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목요일 새벽에 나올 텐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AI에 관련된 금리와 관련된 이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이 이번 주에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뭐 이 중에서 오늘은 상승하는 섹터에서 좀 좋은 종목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스페이스 X와 관련이 있다라는 종목군들은 사실 굉장히 극소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래에셋도 이제 뭐 직접 연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사업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기업은 HVM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봐도 뭐 큰 무리는 없죠. 이제 HVM은 스피어와 관련이 있죠. 우리가 보통 스피어는 스페이스 X의 서플라이 벤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HVM은 밀 벤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두 개 차이가 좀 있죠. 스페이스 X랑 그 계약을 한 거는 이제 스피어죠. 이제 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료들을 공급을 하는 건 HVM이고 그래서 HVM을 밀 벤더, 이제 스피어를 서플라이 벤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HVM의 시가총액을 놓고 뭐 실적이 이런데 뭐 퍼가 얼마다 이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스페이스 X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슈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지가 중요하고 하나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은 이제 스페이스 X가 상장하기 전에 지금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스페이스 X의 발사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좀 미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만에 하나라도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분위기가 식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이슈가 좀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VM을 시장에서 이제 스페이스X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에서 거의 유일한 관련주라 볼 수 있는데 공장 이제 증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스페이스X가 이제 앞으로 발사를 많이 할수록 이 HVM이 공급을 하는 특수학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스페이스X 관련주들 ETF도 좋고 뭐 미래에셋도 좋고 다 좋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스페이스X의 어떤 발사의 횟수가 올라갈 때 직접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과 관련돼서 어떤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은 실질적으로 HVM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셔도 사실 큰 무리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26년도 예상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한 1,130억 정도, 전년 대비가 중요하겠죠. 전년 대비 한 69%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8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204% 정도, 일단 더블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VM을 우주 관련된 종목 중에 또 좋은 종목으로 한번 공략해볼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실적 개선세도 받쳐주는 그런 종목으로 HVM 상승 섹터에서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또 상승 하락 섹터 대 섹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는 보험 섹터와 전력기기입니다. 자, 보험 섹터는 아까 우리 박근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갈 그런 기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니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보험주들이 오늘 또 좋은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력기기 섹터는 지금 최근에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낙폭이 꽤나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상승하는 보험 섹터는 이게 추세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여력을 보면 보험주들도 지금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오르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자, 우리가 보통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 섹터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요. 금리가 올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그다음에 금리가 올랐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시장에서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금리가 올랐을 때 채권 금리가 올랐을 때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보험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가장 많은 어떤 피해를 보는 업종은 어떤 뭐 바이오나 이런 쪽도 있긴 합니다만 건설주가 가장 피해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부채가 좀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성장주들은 보통 금리가 오를 때 시장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긴 하죠. 보험주가 왜 금리가 오를 때 이제 보험주를 시장에서 좋게 보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보험주는 이제 수익을 채권에서 많이 내죠.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금 말고 보험료로 대부분 채권을 많이 삽니다. 이제 안정적인 채권을 많이 사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 이제 그 보험주 입장에서는 채권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만기까지 갖고 갔을 때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보험주가 수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보험주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채권 같은 경우는 평가손이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주들은 대부분 채권 같은 경우를 이제 중간에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갖고 가기 때문에 채권은 금리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유통금리. 우리가 보통 뭐 미국 국채가 올라서요, 떨어져서 얘기하는 건 이제 유통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채권이 처음에 발행됐을 때 이제 나오는 표면금리, 이제 쿠폰금리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 같은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은 물론 분기별로 어떤 그런 것들 평가를 할 때 높고 낮음이 좀 바뀌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익이나 손해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주가 금리 인상 시기에서 가장 좀 수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급락이 나왔을 때도 보험주들은 상당히 좀 나름대로 선방하는 종목군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보험주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사실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을 시장에서 걱정을 한다 그러면은 보험주를 보험적인 성격에서 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합리적인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주 일단은 뭐 시장을 우리가 방어하는 차원에서도 하나 어느 정도의 포트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셨고, 자 이제 또 궁금한 게 반도체도 떨어지지만 전력기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조정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 이 전력기기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위원님. 네, 전력기기 왜 떨어질까요? 뭐 사실 전력기기가 떨어지는 이유를 시장에서 찾을 수는 없죠. 뭐 역대 최고의 어떤 수주 실적,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기기 왜 떨어지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판 관련주를 볼 때 일본의 이제 이비덴 FC 볼그리드 어레이 전 세계 1위 기업인 이비덴 주가를 보면서 우리나라 기판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력기기들은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지금 실적도 나오고 주가 흐름도 미국 전력기기 기업들을 지금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을,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을 상당히 유심히 쳐다보면서 관찰하면서 우리나라 주식들은 이제 보유할지 아니면 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GE 버너바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상승했던 걸 보여주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연하게 내려가고 있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죠. 그 두 종목을 우리가 보통 거론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메리칸 일렉트릭, 그 다음에 이튼. 이제 원래는 이튼 코퍼레이션인데 우리는 이튼이라 표현을 하죠. 미국에서 이제 변압기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튼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을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 이제 더 갈 종목들이 싸게 어떤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은 주가 조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력기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도 정고점이 안 오를 때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정이 이렇게 깊다라는 것은 추가 상승할 때 상당히 좀 약간 힘든 부분들이 많이 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약간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정리를 하면은 일단 뭐 저점 매수도 좋고 일단은 뭐 추격 매수도 좋긴 합니다만 미국 쪽에서 아메리칸 일렉트릭, 그다음에 이튼 코퍼레이션 요 두 종목의 반등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전력기기들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쪽의 전력기기 쪽의 종목들의 추이를 일단 저희도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는 오늘 하락하는 섹터인 전력기기 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정이 꽤나 깊게 나와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LS 일렉트릭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전력기기 3대장 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LS 일렉트릭이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다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대 그다음에 효성 같은 경우는 변압기 중심이고 LS 일렉도 변압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배전기기 중심이라는 거죠. 이 변압기가 깔리고 나서 배전기기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스케줄상 당연한 거고 시장의 규모를 봐야 되는데, 변압기 시장보다 배전기기 시장이 거의 5배, 6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LS 일렉의 주가 흐름과 실적이 더욱더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국내 3사 수주 잔고가 발표 나왔는데 세 개 기업을 모두 합쳤을 때 수주 잔고가 40조 원이 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사실 실적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쪽에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런 어떤 이미지 같은 게 훼손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한마디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세게 나올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은 좋아졌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메리칸 일렉 그다음에 이튼 코퍼레이션 종목분들의 주가 흐름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LS 일렉 연달아서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미국 이제 빅테크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데이터 센터에 1,050억 규모 배전기기 공급을 계획을 했다. 이 배전기기가 이제 LS 일렉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좋은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뭐 통틀어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 데이터 센터 확산이랑 이제 그 외에 이제 전력 인프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가가 반도체와 같이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세게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LS 일렉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압기도 좋고 배전기기 쪽도 다 좋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배전기기 시장만 본다라고 하면 어떤 전력기기 3대장 중에 가장 나은 종목이 LS 일렉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락하는 섹터,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와 전력기기는 이게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조정의 시작일지 한번 잘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료기기 배선 작업을 마치면 최종 점검을 거쳐 제품 완성도를 확인합니다. CMB가 개발한 플라즈마 기반 피부 재생 의료기기 플라듀오입니다. 이 장비는 이온화된 에너지를 피부에 전달해 세포 활성화와 피부 재생을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이저와 필러, 리프팅 시술 이후 피부 회복 관리 장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미용 시술을 넘어 회복 중심 치료 수요가 커지면서 플라즈마 의료기기 도입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후 러시아 의료진을 중심으로 상처 회복 치료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러시아 원장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 임상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환자가 군인이었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나가서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상처가 나서 그걸 가지고 원장님들이 치료를 저희 플라즈마 가지고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조나 통증이 많이 없어져서 환자가 빨리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발표해 주셔가지고 CMB 전체 매출은 약 410억 원. 이 중 수출 비중은 80%에 달합니다. 현재 96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개 제품이 미국 FDA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다만 성장 단계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인허가 절차 속도가 여전히 과제로 꼽힙니다. 앞으로도 더 충원을 조금 많이 해주시고 자금을 나라에서 많이 투여를 해주시면 식약처가 조금 더 저희들 제조사하는 사람들한테 인허가의 허가를 빨리 내주고 각 기업은 또 그 인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큰 외환을 벌여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MB는 브라질을 시작으로 남미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글로벌 K 메디컬 테크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뉴스 생방송 도중 총기 사용법을 공개하며 사실상 전시 동원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국민 대상 사격 교육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란 국영방송 채널 오포그에서는 혁명수비대 장교가 출연해 AK-47계열 돌격소총의 분해 조립부터 탄창 장전, 조준과 격발까지 사격전 과정을 직접 설명했다. 진행자인 앵커도 실제 소총을 들고 사격 시범에 참여했다. 특히 앵커가 아랍에미리트, UAE 국기를 겨냥하며 저걸 겨냥해보겠다고 말한 뒤 실제 발사 장면까지 연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탄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다른 국영방송 채널에서는 여성 앵커가 생방송에 총기를 들고 등장해 조국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내부에서도 사실상 전시체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 산업에 대한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주들 펀더멘털이 여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조선가 지수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고요. 또 여러 선종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선가 수준이 조선사들에게 좀 우호적인 수준인지 먼저 짚어보고요. 또 전선적으로 가격의 상승이 확산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2025년 내내 저희 선가가 좀 빠지는 국면이었었는데요. 2028년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조선소들의 그 인도 슬롯이 이제 차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은 선종에서 시작해서 이게 다수의 선종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2026년 초반에는 저희가 탱커 위주로 주로 선종의 그 선가가 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드라이벌크나 아니면 요즘에 잘 발주가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되는 컨테이너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인 선박 가격은 이제 상승으로 좀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6주 연속 선가가 오르는 측면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수주를 이제 점점 더 받아들일 시간이 온 것 같은데 그럼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마진을 받는다 이렇게 바라봐도 좋을까요? 저희가 선가 자체가 오른 그 시기가 2020년 여름부터 2024년 9월까지였었고요. 1년 반 정도의 조정 기간이 있었지만 사실 그 사이에 조정을 받은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점 대비해서 24년 말 정도까지 상승한 그 상승 폭이 거의 한 50% 정도 지수 기준으로 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1년 반 동안은 저희 10%도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재차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조선 업체들은 달러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화 기준 선가는 2025년에 저희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도 굉장히 강세였고 2026년 들어서는 더더욱 지금 환율이 강세인 거를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은 원화로 지불이 되고 저희가 수주는 달러로 하면서 이미 원화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주하고 있는 선박들의 그 마진율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달러 강세 시장이 조선사들에게는 실적의 또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상운임 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해상운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탱커라던가 LNG 운임은 또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운임 강세가 조선 발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선종별로 이렇게 운임비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 다르니까요. 매력도가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연구원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해상운임이 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선박에 이제 연료유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연료유라고 하는 거는 원유를 분해해서 만드는 잔유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운 업체들에게는 지속적인 비용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원유 유가가 오르게 되면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연료유를 쓰는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공통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상 운송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조금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저희가 운임을 이 연료유의 상승을 운임에 전가를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텐데, 실질적으로 전쟁 이후에 해상 운송의 이 시장 자체의 활성도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운임을 인상하려고 하는 부분이 화주에게 거의 다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해상 운송 시장의 이 어닝 상태는 사실 2025년보다 26년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고객에 해당하는 전방 산업이 어닝이 탄탄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발주 쪽으로 더 그 추세가 좀 몰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분야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LNG라던가 VLCC, LPG, 탱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좀 어떤 걸 좋게 보세요? 요즘에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 용도가 많이 늘어난 영역은 사실 LPG입니다. 저희가 납사를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유리를 통해서 구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 대체제로서의 그런 사용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운반선 자체의 크기가 거의 절반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LNG 운반선보다 LPG 운반선의 일일 운임이 한 2배 이상 되는 정도 수준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LNG를 쓰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LNG는 기본적으로 하절기에 많이 수송을 해서 저희가 저장을 했다가 겨울에 쓰는 그런 계절성을 갖고 있는데, 전쟁이 터진 시점이 사실 봄 초입이었다 보니 저희가 에너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겨울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운임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전쟁이 난 시기가 굉장히 연초였었기 때문에 2026년 겨울에 사용하게 될 에너지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 자체가 공급 과잉 시장인데, 저희가 생산을 많이 이렇게 위축함으로 인해서 가격대를 굉장히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 인해서 여기를 통해서 구하던 유류를 다른 지역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가해지다 보니 오히려 이런 유류를 나르는 탱커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쟁 이전보다는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그 이란에 대한 리스크가 가을까지 뭐 장기화가 되게 된다면 LNG 관련된 운임 비용도 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도 드네요. 조선 빅3 이 중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수주,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까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합산했을 때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을 뽑으실까요? 이제 최근에 저희 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선주가 되었고 조선기자재주가 되었건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 업종에 대한 그 업황이 좀 좋고 여기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을 가장 빨리 확인을 하시려면 가장 리딩 컴퍼니를 보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뭐 와스가와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연관성, 그리고 업황 자체는 이제 또 본업에 해당하는 선박을 얼마나 만드는지, 그리고 그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 기자재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사실 HD 현대중공업이 이 모든 커버리지에 다 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모션도 사실 마스가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잖아요. 그 다른 두 기업과의 차별점을 좀 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본업에 해당하는 상선 생산 그
능력이 가장 큰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거제도에 있는 회사보다 울산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률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월등히 조금 높았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더 생산량 자체가 많다 보니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 회사가 유일하게 완성조선 업체들 중에서 엔진을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부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내재화된 핵심 기자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저희는 특장점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방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측면이라서 그러한 부분이 부각될 때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조선업에 있어서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모든 이슈에 다 들어가 있는 업체가 어디일까라고 보면 현대중공업이 아무래도 조금 편한 투자처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두 곳 기업과의 또 이제 비교를 통해서 좀 설명을 도와주셨고요. 저희가 빅3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조선 기자재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도 밸류체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떠한 섹터를 좀 접근해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연구원이 보시기에 어떤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을 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라고 한다면 가장 말단에 있는 기자재 관련 업체가 좋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는 업체는 필수 기자재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배를 만들 때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기자재보다는 일단 선박을 만들었다 하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기자재를 들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이제 거론이 될 때 노출이 되는 노출도가 더 높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기자재는 엔진이랑 블록 관련 업체들이 좀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엔진이랑 블록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이긴 한데 그 두 개를 딱 선택을 하신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엔진이 요즘에 또 AI 데이터 센터랑 연결돼서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엔진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배를 만들었다 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기자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선박이 많이 발주되는 이유 자체가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기 위한 이 목적이 큰데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연료로 추진할 수 있는 선박이 되려면 대체 연료로 굴러갈 수 있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특징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박에는 이 여러 연료 체계로 그 발전을 하고 아니면은 추진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계에 있어서 이제 원래 선박이 갖춰야 되는 그런 엔진 중에서 추진 엔진과 발전 엔진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발전 엔진이 배에도 들어가지만 원래도 육상에도 많이 투입이 되던 엔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엔진 세트를 납품을 해서 육상에서 가동을 시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발전소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었다는 걸로 인해서 조금 더 주목을 받았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전력이 부족한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다 보니 선박 엔진으로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전력 부족이 뭐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선박의 발전 엔진을 만드는 업체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계속 연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나왔던 이벤트로 끝나지는 저희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이랑 관련된 데서 특히나 엔진사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엔진사에게는 선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 육상에서의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에 이 전방 산업이 더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자재 쪽도 한번 짚어주셨고요. 어쨌든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이렇게 주가의 리레이팅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그 관계 덕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정도가 투자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조선사들도 실제 수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가능성을?
저희는 가능성은 100%로 보고 있는 100%요?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내부적으로 선박 중에서 군함이 되었건 상선이 되었건 그리고 조선업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재개하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를 매우 내부적으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인지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관련된 투자 특화펀드로 1,500억 불을 저희가 따로 산정을 했고 이제 그 이외의 산업에 대해서는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대미 투자의 그 규모를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1,500억 불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무언가를 짓고 뭐 사고 이런 거를 떠나서 미국이 뭐 군함을 필요로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선박금융도 대미 투자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투자를 어느 스케줄에 맞춰서 하는지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한국 조선 업체들에게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원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조선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모멘텀 여전히 굳건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조선주를 좀 길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조금 매수해볼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선주에 그래도 있는 좀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딱히 지금은 리스크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선은 수주 산업이니까 저희가 수주가 뭔가 뚝 끊길 만한 그러한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러한 요소는 그닥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는 최근에 리스크보다는 실제로 아예 추세가 바뀔 만한 뭐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단기간에 나타나긴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업황이랑 주가가 좀 거꾸로 가고 있을 때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는 흔들리는 심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조선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연구원님 말씀에 또 마음이 좀 든든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 리스크가 지금은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전략을 잡아주셨는데요. 과연 시장만큼 시장보다 더 강한 시세를 이제는 좀 나타내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 조선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이 이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하며 파업 중이라도 반도체 공장의 핵심 시설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제 시설과 배기 배수 장치는 물론 웨이퍼 관련 작업까지 모두 파업에서 제외되는 보안 작업으로 판단했다. 작업이 중단될 경우 시설이 손상되거나 원료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사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노조의 전면적인 시설 점거와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다. 법원은 이 명령을 강제하기 위해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조는 하루당 1억 원, 지부장은 1,0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21일 예고됐던 노조의 대규모 총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될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네, 5월 18일 월요일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 거고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결국 상승 전환했는데 코스닥이 여전히 좀 아쉽게 보이네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평가해 보셨습니까? 일단 장 초반 급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고 여전히 이제 코스닥 상위주들이 사실은 2차 전지와 바이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모멘텀 없이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얻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지난주에 코스피 8,000포인트를 이제 터치하면서 사실은 이제 마디 가격이라는 게 주식에는 있습니다. 7,000포인트, 8,000포인트 이렇게 일단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지수대인데 그래서 매물이 대규모로 출회되면서 차익 실현에 동참하면서 조정이 이제 조금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사실 아까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사실 조정의 깊이를 좀 얕게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사실 증시 버블 구간에서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가와 관련된 모멘텀들을 좀 완화시키면서 좀 유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결정권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혹시나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하락폭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우주항공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X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 스페이스X 향으로 사실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스피어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HVM 같은 종목들 이제 실적 시즌이 금요일부로 끝나면서 이제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여유 있게 남아 있고 우주항공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알맥이라는 종목도 중소형주 중에서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업체들이 사실 스페이스X 향으로 모멘텀을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내러티브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GMBS 에코라는 종목 지난주에도 잠깐 좀 말씀드렸었는데 스페이스X 밸류체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스페이스X 밸류체인에 진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이제 우주 태양광과 관련된 장비 공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제 맥스웰이라는 회사가 일론 머스크의 러브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이제 맥스웰이라는 게 태양광 장비 업체로부터 한 4조 원 정도의 장비를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중국의 이제 수출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으로 맥스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에 이종 접합 장비가 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정반대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일단 일론 머스크가 선택지에서 주성 엔지니어링과 맥스웰을 놓고 고민을 한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양산의 경험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맥스웰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HDAT 장비를 계속해서 넣었던 이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산 경험이 많은 쪽에 그러니까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산 경험이 많은 쪽의 장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 GMBS 에코라는 회사의 장비는 스크러버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장비를 공급하든 맥스웰이 장비를 공급하든 동시에 어느 회사로든 다 이제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우주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온기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3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우주항공 섹터에 있는 일단 관련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X IPO 기대감이 엄청난 상황인데 이 안에서 또 밸류체인 넓혀서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스닥이 지금 계속 부진한 이유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때문인데 바이오는 언제쯤 좀 추세적인 반등이 가능할까요? 5월 말에는 좀 바이오 학회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스코라는 큰 학회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이전과 관련된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2등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컴패스 임상과 관련된 데이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쪽에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텍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이오 섹터는 사실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연속해서 좀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전망까지 함께 여쭤봤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한 이후로 또 동시호가 구간에서 좀 밀려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 포착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111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강보합권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로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3조 2천억 원대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기관은 1조 원대, 개인도 2조 원 가까운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도 함께 보시죠. 외국인이 오늘 2거래일 연속 들어와줬고요. 2천억 원대 순 매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기관과의 수급 공방 속에 기관은 2,500억 원대 물량을 좀 덜어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0.7%대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대 오름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28만 원 선 마감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대차는 5에서 4%대 약세 66만 1,000원에 마감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네, 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전장의 변동성이 완화된 채 회복 국면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주가 역시나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4%에 가까운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파업 노조 리스크가 다소 해소될 수 있다, 정부가 개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투심이 조금은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혼조세가 나타났지만 국내 증시는 굳건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또다시 높여 잡은 것 또한 투자 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톱 가운데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가량 급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도 살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일제히 반등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기 2%, LG이노텍도 3%가량 오름세가 나왔고요. LG이노텍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분석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2차 전지는 좀 혼조세가 확인이 됐었고요.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소폭입니다만 오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지주사 관련 기업들의 순환매가 눈에 띕니다. 오늘은요, SK가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했고요. 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회사의 성장이 역시나 지금 모회사의 가치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에 더해졌고요. 다만 지난 거래일에 급등했었던 LG그룹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일제히 밀린 채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건설도 6%가량 급락세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GTS A 노선에서 철근 누락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도 오늘 일제히 좀 소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LS 같은 경우에는 11% 급등세가 나왔는데 증권가에서 줄지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세가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죠. 오늘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억눌렸고요.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15%가량의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오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슈팅이 나왔던 게 특징적인데요. 특히나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장비 가운데 오늘도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원자층 방막 증착 기술과 관련돼서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갔고요. 제주 반도체 오늘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동진 세미켄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다만 ISC나 하나 마이크론과 같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실리콘투는 긍정적인 실적 전망 속에 지속적으로 최근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희위가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궁금합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결국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0.31% 강세 기록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516.0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1%대 약세로 마무리 지으면서 1,111.09포인트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은 0.7%대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도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장중에 상승 전환한 이후로 출렁미 다소 있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강세 흐름 유지해 주려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고점은 7,63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한 이후 내내 마이너스권 흐름이었고요. 오늘 장중 저점 1,071포인트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122포인트까지 고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또 팔자세 그리면서 8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나타냈습니다. 3조 6천억 원대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개인이 2조 2천억 원대, 기관은 1조 3천억 원대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2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2,300억 원대 매수 우위, 기관이 2,5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이 안에서 선택해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 안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물산 나란히 올라왔고요. 주가도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이 밖에 현대해상, HD현대중공업, DLENC 같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코스닥단 안에서는 HPSP, 이오테크닉스, 서진시스템과 같은 반도체 장비단 쪽으로도 수급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서진시스템의 경우에는 ESS, 데이터센터향 전력 변환 장치 공급 계약 소식에 급등세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주 안에서는 ABL바이오, 알지노믹스가 리스트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현대해상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오늘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약 42% 상회하는 호실적을 공개했고요. 보험 분야의 순이익이 확인됐다라는 분석 속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장중에 39,50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14.99%, 15% 가까운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38,35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기와 DB하이텍까지 주요 IT 반도체 종목들이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원전주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는 모양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제주반도체, 서진시스템, 한선엔지니어링과 같은 역시나 반도체 모멘텀 있는 ESS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쏠려갔고요. 스피어의 경우에도 스페이스 X의 상장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소식에 상승 흐름 연출했습니다. 에코프로도 모처럼 오늘 기관의 수급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제주 반도체 흐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급등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1분기 실적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라는 분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안에서 연간 기준으로도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장중에 10만 1,500원까지 고점 터치를 해줬고요. 12% 급등세 가져갔습니다. 92,600원의 종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몰린 종목들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전장에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던 국채금리 쇼크를 짚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6%를 터치했고 30년율은 5%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나 장기 국채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10년물이 무려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리 상승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고요. 이게 시장에 영향을 고스란히 미쳤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는 상승을 했지만 섹터별로는 여전히 좀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보험 관련된 기업들, 금리 상승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죠.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잘 나왔다라는 호재도 있었습니다만 금리 인상기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금리 인상기 때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무라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높여잡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무려 59만 원, SK하이닉스는 400만 원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TSMC와 비교하면서 지금 주가의 타당성을 좀 분석하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분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을 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노조 리스크와 관련해서 기업의 경영권을 존중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힘이 더 받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죠. 세계 최초로 원자층 방막 선장 반도체에 대한 장비를 출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오늘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7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입니다. 6월 12일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더해지면서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블랙록이 100억 달러가량의 지분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물량 가운데 전체 물량 가운데 한 13%가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5월 19일 날은 스타쉽 V3의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IPO를 앞두고 또다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IPO를 흥행할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장 막판에 힘이 좀 좋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소외 장세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장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7,516포인트 회복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또 프로그램 매도 사이드카 나오면서 급락세 기록했었는데 그래도 큰 폭으로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우려가 좀 완화되기도 했고요. 내일 또 어떤 시장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떤 포인트 좀 잡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내일 시장도 여전히 AI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될 뉴스가 엔비디아가 CPU 아키텍처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이제 CPU라는 기술이 사실 광 모듈과 기판을 한 곳에 이제 CPU를 심는 기술인데 이런 패키징하는 제품을 이제 TSMC가 26년도에 양산을 하기로 매우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 좀 찾아봤는데 사실 CPU가 차세대 AI 서버에 만약에 이제 표준이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F 기판을 좀 확보하기 위한 이제 선제적 대응에 좀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BF 기판하면 이제 플리츠 BGA가 사실은 가장 독보적이고 가장 유명한 기판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역시나 이제 삼성전기와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큰 기판을 좀 잘 만든다. 그래서 플리츠 BGA 강자인 삼성전기가 이런 부분 CPO가 상용화 돼서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아키텍처로 전환기를 맞는다면 이런 PCB 업체 중에는 삼성전기가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코스닥에는 이제 대덕전자와 같은 회사들이 이런 부분에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맥락이지만 CPU 아키텍처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이제 캐퍼시터 시장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이제 전력 모듈인 사이드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무사시라는 업체, 일본의 무사시라는 업체가 슈퍼 캐퍼시터를 공급하기로 결정이 됐고 26년도 하반기에 이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센터 외부에 이제 캐퍼시터가 블룸에너지 향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것이 데이터 센터 내부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확장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LS 머티리얼즈와 비나텍이 데이터 센터 내부에 무사시에 이어서 세컨 벤더 진입을 위해서 열심히 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좀 하락을 했던 비나텍 같은 회사들 사실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내부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세컨 벤더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상방을 좀 열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는 AI 밸류체인 안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잘 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판 쪽이나 캐퍼시터 시장에서 이제 다변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짚어주셨으니까요. 또 잘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한 종목 압축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 골라주시겠어요? 네, 오늘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직납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두산전자 같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두산전자의 밸류체인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131억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영업이익률이 35%가 넘게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이 아직은 좀 밸류에이션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산전자향으로 저유전율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소재 매출이 결정적으로 동사의 성장을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드는 에스트판 같은 회사들의 이제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약 섹터 그리고 전자 섹터 두 가지로 나눠서 모두 다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진다면 전방의 CCL 수요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산전자 같은 경우에는 CCL 수요가 굉장히 좋고 가격도 이번에 인상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소재 업체인 파미셀도 같이 좋아지는 구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2분기부터는 이제 공정 효율화에 따라서는 생산 효율이 1분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이익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엔비디아향 신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전자향 저유전율 소재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1,172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27년도에는 무려 1,772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사와 두산 모두 관련 원료를 사실 미국에서 수입해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도 좀 안정권 안에 들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CCL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CCL 같은 경우에는 배합 과정에서 만약에 원료를 변경하게 되면은 물성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성 리스크가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최종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두산전자의 CCL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리고 하반기에 생산되는 신제품을 다른 벤더사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매우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전자를 벤더로 가지고 있는 파미셀의 실적 또한 굉장히
두산과 같이 견조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파미셀 시가총액이 대략 1조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저유전율 소재를 공급하는 뭐 대만에 있는 회사들과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지난주 금요일로 끝나면서 조정을 받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기대되는 회사들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량한 회사를 한번 담아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가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목표 주가는 지난번 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22,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두산그룹 관련해서 이제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SK 실트론 인수를 사실상 확정을 했고 다음 주 중에 주식 매매 계약 체결한다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두산양 매출 확대 기대되고 있는 파미셀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2,000원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요? 네, 일단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가에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가 매수 기회가 있는 종목들 많이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